661년 봄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하남 하북 회남 지방의 67개 주에서 4만 4천여 명의 병사를 징발하여 평양 도행군 대총관 유배경과 누방 도총관 정명진이 지휘하고 있는 군영으로 가게 하고 소사업을 부여 도행군총관으로 삼아 회을 위구르 등 여러 부의 병사를 거느리고 평양으로 향하게 하였다. 같은 해 4월에는 이마상을 폐강 도행군총관으로, 계필하력을 유동 도행군총관으로, 소정방을 평양 도행군총관으로 삼아 소사업과 돌궐, 덜안 등 여러 군사를 합해 35개 군단이 바다와 육지로 길을 나누어 동시에 진군하였다. 몇 달 후 8월에는 소정방이 폐강에서 고구려군을 물리치고 평양성을 포위하였으며 9월에는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이 수만 명을 이끌고 압록강을 수비했으나 강에 얼음이 얼자 계필하력이 꽁꽁 언강을 도하하여 함성을 지르며 공격해왔고 고구려군은 크게 패하여 3만 명이 죽었고 연남생은 겨우 살아남아 도망쳤다. 이는 계필하력이 그대로 남하하여 평양을 포위한 소정방과 연합하여 공격할 경우 고구려로서는 큰 위기였으나 때마침 중국 서북 지역에서 철륵이 반란을 일으켜 당나라를 공격했고 반란 진압을 담당한 서린귀가 진압에 실패하여 계필하력이 이끄는 요동도행군은 철수하라는 조서를 받고 돌아갔다. 662년 봄 당나라의 옥저도총관 방요태는 소정방과 합류하기 위해 수군을 이끌고 고구려에 상륙한 후 연개소문과 사수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방요태와 그의 아들 13명을 포함한 군 전체가 전멸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방요태가 탈출을 권하는 부하에게 내가 데리고 온 향리의 자제 5천여 명이 이제 모두 죽었는데 어찌 내 한 몸만 살아남기를 바라겠는가? 라며 싸우다 전사하였다고 한다. 이 전투로 인해 평양을 포위 중이던 소정방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데다가 보급까지 바닥이 난 상태에서 회심의 공격을 했으나 고구려군의 반격으로 방요태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일본 서기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당나라군이 북과 징을 울리며 진격하였으나 고구려군이 용감하고 웅장하여 당나라의 두 보루를 빼앗고 남은 두 보루도 밤에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군은 당나라 군사들이 무릎을 껴안고 웃는 장면을 보고 날카로움이 둔해지고 힘이 빠져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후회막급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고구려군의 공격을 막아낸 소정방은 신라의 김유신이 고구려군을 뚫고 군량미를 지원해주어 구사일생했고 황급히 퇴각했다. 이렇게 제3차 고당전쟁도 고구려의 승리로 끝났다. 시간이 흘러 666년 연개소문이 죽고 대망리지를 이어받은 연남생은 여러 성을 순시하러 떠날 때 그의 두 아우 남건과 남산에게 평양에 남아 뒷일을 처리하게 하였다. 이때 어떤 사람이 남건과 남산에게 남생은 두 아우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하여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니 선수를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두 아우가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았다. 한편 또 어떤 사람이 남생에게 두 아우가 형이 돌아오면 자신들의 권세를 빼앗을까 두려워하여 형에게 대항하여 조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자 남생은 비밀리에 자신의 측근을 평양으로 보내어 두 아우를 살피게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아우는 남생의 측근을 체포하고 평양에 남아있던 연남생의 아들 헌충을 죽인 후 보장왕의 명령으로 남생을 소환하였다. 보고를 받은 남생은 두 아우가 왕명을 속이고 자신을 궁궐로 불러 죽이려는 것이라고 믿고 감히 돌아가지 못하였다. 이에 남건은 스스로 대망리지가 되어 군사를 출동시켜 남생을 공격하였다. 쫓겨난 남생은 옛 도읍인 국내성으로 도주하여 그곳에서 아들 헌성을 당나라에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다. 666년 6월 당고종이 좌요의 대장군 계필하력에게 병사로 하여금 연남생을 맞이하게 하였고 연남생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국내성 등 6개 성의 10만 호 백성과 군사, 거기다 말갈과 거란의 무리까지 이끌고 당나라에 항복해버렸다. 이에 당고종은 연남생을 특진 요동도독 겸 평양도안부대사 겸 현도군공으로 책봉하였다. 당나라는 662년에 제2차 고당전쟁에서 패배한 후 기세가 한풀 꺾였으나 고구려의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던 연남생이 스스로 항복해와 앞잡이가 되었고 신라의 발목을 잡아주던 백제부흥군은 663년 말 종말을 고하여 신라군이 본격적으로 고구려 전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연개소문이 동생인 연정토는 고구려 남부의 12개 성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신라로 도망가기도 했으며
고구려 서북쪽 지방에서는 당나라를 견제해줄 유목민족의 반란이 진압된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현 시장자치구에 위치한 토벌은 아쉽게도 당나라를 공격하여 안서 사진을 함락시키는 성과를 거두기 불과 3년을 앞둔 시점이었다. 상황을 요약하면 고구려는 내부로부터 사분우열되고 있었고 고구려를 지원해줄 세력은 소수의 말갈족뿐이었다. 당나라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666년 12월 이적을 유동도행 군대총관 겸 안무대사로 계필하력을 유동도행 군부대총관 겸 안무대사로 삼아 고구려를 공격했으며 하북 지방 여러 주의 세금까지 동원하였다. 667년 2월 이적은 유동성이 아닌 고구려의 신성을 포위 공격하면서 신성은 고구려 서쪽 변경의 유충지이니 이곳을 먼저 얻지 않으면 다른 성을 쉽게 빼앗을 수 없다 라고 말하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성의 고구려군은 가을까지 악전고투했지만 배신자 사부부가 신성 성주를 결박한 후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여 성이 함락되었다. 그 여파로 주변의 16개 성이 항복하였고 금산에서 대망리지 연남권이 서린기가 이끄는 당나라군에 맞섰으나 크게 패하여 5만여 명의 군사가 죽고 남소, 목저, 창암성이 함락되었다. 해가 바뀌어 668년 2월 서린기가 선봉이 되어 부여성을 함락시켰고 부여주 안에 있는 40여 개의 성이 모두 항복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연남권이 부여성을 탈환하기 위해 5만의 군사를 이끌고 나섰으나 설하수에서 이적에게 패하여 3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668년 6월에는 신라에서 문무왕이 친정하여 20만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공격에 가세하였다고 하며 고구려 남부의 이군 12성이 신라에 항복하고 남하 중인 당군과 북상 중인 신라가 합세하여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나당연합군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평양성을 포위하자 보장왕이 연남산에게 수령 98명을 거느리고 이적에게 항복하게 하였다. 그러나 연남권은 성문을 닫고 자주 병사를 내보내 싸웠으나 그때마다 패하였다. 이때 연남권은 승려 신성에게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겼는데 신성은 오사와 요묘 등과 함께 이적과 내통하였다. 5일 후 신성이 성문을 열자 이적이 병사를 풀어 성 위에 올라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불을 지르게 하였다. 이 광경을 본 연남권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칼로 자신을 찔렀으나 죽지 않았다. 이렇게 668년 9월 평양성이 함락되며 대륙을 호령하던 고구려는 멸망하였다. 한 달 후 이적은 보장왕과 연남권 등 20여만 명을 이끌고 당나라로 돌아갔으며 배신자 연남생은 우의대장군으로 승려 신성은 은청 광록대부로 삼았고 연남권은 검주로 유배 보냈다. 점령한 고구려 지역은 오부 176성 69만여 호를 나누어 구도독부 42주 100현으로 만들었고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고구려 유민들을 통치하게 하였다. 하지만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도 당나라와 신라에 항복하지 않고 항쟁을 지속하는 11개의 성이 고구려 희망의 불씨를 이어나갔다.